부승찬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도 만약에 취재원을 밝혀야 될 제보자를 밝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이미 서영교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검에서 수사를 한다면 이 제보자들이 본인들이 특검에다가는 이야기할 의향이 있다. 근데 예, 국민 여러분 지금 잘 봐주십시오. 오늘 나와서 진술하기 아주 어려운 분이 나오셨습니다. 조경식 부회장께서 나오셨는데요. 우리 조경식 부회장님은 권성동 의원과 어떻게 해서 만난 사이인가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까? 저희 그룹 일 때문에 만나게 됐어요. 그룹은 KH그룹인가요? 예, KH그룹. 제일 처음에는 쌍방울 그룹이었죠. 예, 쌍방울 그룹. 22년도 12월이었죠. 예, 쌍방울 그룹에서 저렇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지금 조경식 KH 부회장이시죠? 예, 지금. 예, 분명히 KH그룹 부회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서영교 의원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KH그룹에서는 이걸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강전혜 대변인이 그래서 지금 부회장 호소인, 그렇죠. 부회장은 아니에요. KH그룹에 따르면 부회장은 아니고 이게 민주당에서 예전에 피해 호소인 뭐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호소인 밈이 있는 건데 이분이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회 그 법사위 청문회, 검찰개혁 청문회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 알고 보니까 사기 전과만 9범 그리고 뭐 이거 다른 전과들도 있고 최근에도 잘 알고 지내던 감옥가 있잖아요, 지금. 수감돼 있는 여성에 거죠. 대해서 이제 흉기를 휘두르고 이런 회칼을 휘두르진 않고 그 표현 쓰면 안 되는 회칼을 줄 알았어요. 지니고 회칼을 지니고 유튜브는 그건 괜찮아요. 예. 아니 회칼이라 그래야지 그러면 뭐 위험한 물건. 아니, 어쨌든 우리가 뭐 이제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는 예.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근거로 개혁을 요구할 수가 있죠. 그런 거죠. 예. 선량한 피해자가 아니라 이분이 그 메신저로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아 예. 근데 아마도 서영교 의원은 이게 KH그룹이라는 게 갖고 있는 상징성이 또 있잖아요. 어허. 지금 그 여러 재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에도 연루돼 있는 것이 예, 있고 하니까 뭐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서영교 의원이 지금 하는 일련의 정치 행보들은 다 헛발질이에요. 아니, 지금 이것도 그렇고 그 조희대 대법원장과 정상면 전 검찰총장 한덕수 전 사인 비밀 회동설, 사인 비밀 회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정말로 설득력이 정말 부족한 주장들이거든요. 어허. 전 가장 대표적으로 그걸 봤어요. 이번에 처음 그 얘기를 할 때 4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예. 저는 3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최은순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의 측근이라고 하는 김모 씨가 그 자리에 어떻게 낍니까? 김충식 씨. 이름 말게 돼요. 예. 김충식 씨가 그 이미 자리에 나왔어요, 언론에. 그 자리에 어떻게 낍니까? 예. 아니, 우리가 3명이 만날 때도 누구 한 명 초대한다고 할 때 여기 내 친구 있는데 얘 불러도 되냐 하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죠.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거나 사람들은 걔 뭐 만나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란 분이 이런 그 자리에 그 김충식 씨가 온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오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 조희대 대법원장 직접적으로는 알지 못하고 이분이 경북고등학교가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대구 출신의 여러 인사들과는 그래도 좀 알 거 아닙니까? 한 분이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법 없이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법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는 분이다. 법만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법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한 얘기도 딱 그 얘기예요. 그 얘기죠. 예, 세종대왕 빗대서 얘기한 게.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라는 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처음부터 이 제보는 사실일 수가 없는 거였는데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나 그러면 왜 이야기를 했느냐. 뭐 확실한 제보를 받았대요. 두 분은 다. 그거보다는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를 통해서 빌은 거죠. 이 얘기를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흔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얘가 사실관계는 모르겠고 이거 면책특권 있으니까 얘기해야지 라고 얘기해갖고 이제 공론화된 건데 오히려 이 여론의 역풍을 지금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 그리고 김어준, 열린공항TV 정무 씨, 정 대표, 정천수 씨 이렇게 다 고발을 했네요. 그렇죠. 뭐 할 수밖에 없죠. 이거 완전 허위 사실이고
정청래 대표도 고발을 했구나. 정청래 대표도 여기에 따가지고 또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정청래 있으니까. 대표구나. 예, 예. 열린공감TV 정청수 씨를 고발한 건 아니군요. 국민의힘은.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는 어쨌든 민주당이 좀 결자 해제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열린공감TV에서 해명해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서영교 의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해명을 했더라고요. AI 녹음은 아니래요. 네, 열린공감TV에서 어쨌든 그게 뭐 제보자 녹음이다 뭐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AI든 뭐 제보자 목소리든 간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게 그 영상의 앞에 경고 문구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썰이라고 또. 그 위에 경고, 원인 경고 하고서는 밑에 뭐 풍문이다, 썰이다 하고 밑에 조그마한 또 노란 글씨로 뭐 AI 뭐 이런 얘기들이 써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따다가 서영교 의원이 이야기를 할 때는 열린공감TV에 팩트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아하. 그리고 이번에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부승찬 의원이 뭐 서영교 의원한테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 다른 제보도 받고 두 곳에서 본인의, 제보 받았다고. 지금 부승찬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좌진들이 그걸 써줬을 거란 말이에요. 보좌진들이 이걸 써줄 때 팩트 체크를 서영교 의원실에도 해야 되고 열린공감TV에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제보자 있다면 그쪽에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국회로 이 사안을 끌고 와야 되는데 제대로 된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마치 모든 것이 사실인 양. 물론 또 부승찬 의원은 거기다가 사실이라면이라는 표현을 전제를 달았다. 붙이긴 했는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다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국민들께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일국의 국회의원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께서 아무 근거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국회의원으로서의 면책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여기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부승찬 의원은 서영교 의원한테 들었다. 근데 뭐 다른 제보자도 있다라고 오늘 또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서영교 의원도 열린공감TV도 얘기하면서 다른 제보자들은 뭐 특검에서 수사하면은 뭐 얘기할 의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근데요. 지난주에 보면은 그 새로 시작한 드라마 있어요. 그 한석규 씨 나오는 신사장이라는 드라마 있는데 몰라요. 거기에 보면 이제 뭐 나와요. 아무튼 법관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임 법관이 대한민국은 민형사상으로 기자들의 취재원 보호와 관련해서 그거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재판에 가면은 취재원을 밝혀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맞아요? 그러면은 부승찬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도 만약에 이 취재원을 밝혀야 될 제보자를 밝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이미 저기 서영교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검에서 수사를 한다면 이 제보자들이 본인들이 특검에다가는 이야기할 의향이 있다. 근데 지금처럼 특검에서 수사가 들어가기 전에 본인들이 이 사람 누군지 밝힐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특검에서 지난주에 브리핑을 했었단 말이에요. 고발장은 들어와 있대요. 근데 자기네가 검토해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수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요? 이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봐도 이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특검에서는 지금 조사할 생각도 없다라고 하는데 서영교 의원은 특검에서 조사하면은 이 제보자들이 얘기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할 거라 아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게 그리고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희대 대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거든요.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뭐 그 본질을 호도하면서 뭉갤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저희가 형사상으로 고발하는 것도 어차피 오래 걸려요. 뭐 수사하고 뭐 재판하고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 전에 어쨌든 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열린공감TV가 오늘 나경원 의원을 대상으로 고발한다고 했어요. 저는 뭐 굉장히 잘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억울해하고 고발했다고 하지만 이 고발이 실제로 경찰이 접수해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본인들이 받은 제보가 어느 사람에게서 이루어졌고 그 제보의 내용에 대해서 정말로 인위적인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당연히 본인들이 그 고발했으니까 열심히 그 수사에 응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나경원 진짜 의원 AI로 한 거 아니야라는 걸 입증하려면 나경원 의원에서 고발했지만 뭐 나경원 의원도 뭐 예를 들어서 무고죄로 다시 고발을 한다. 이러면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겠죠. 그런데 아직 고발장이 경찰에는 접수되지 않았다.
라고 경찰이 얘기하고 있는 거 봐갖고 아 고발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발을 하면은 고발인 조사를 먼저 하거든요. 아 예. 그러면은 자기네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패를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렇죠. 고발인 조사를 먼저 하고 예. 그 팩트 체크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피고발인 조사를 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열린공감 TV 입장에서는 고발인 조사 과정에서 좀 바닥이 드러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예. 말은 세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저기 열린공감 TV에서 나경원 의원을 얘기한 것처럼 고발을 하게 되면은 AI인지 아닌지 이거는 명확하게 드러나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응.